안녕하세요, 로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, 연금보험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 재테크 한다고 생각하고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? 저도 신입사원 때 정말 멋모르고 가입했었거든요. 첫 월급을 받고 그해 연말정산을 하는데 너무 많이 토해내는 거예요. 저한테는 너무 아까운 돈을 몇십만 원이나 토해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저금만 하면 안 되겠구나, 뭔가 소득공제를 위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겠구나, 그 생각이 들어서 뭔가 돈 관리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다가 소득공제에 정말 좋은 상품이라는 기사들을 보고 이거다, 이걸 가입해야겠다, 그리고 뭐 미래도 불안하니까 노후를 위해서 연금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, 이렇게 생각해서 가입을 했었거든요. 뭔가 내가 버는 금액에서 연금을 들어두면 노후에 돈을 받으니까 행복할 것 같고 소득공제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그 점만 보고 가입을 하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은행에 가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하면서 이 연금저축 소득공제 되는 거 맞나요? 그리고 만약에 제가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손실이 없는 게 맞나요? 라고 아주 명확하게 물어봤었어요. 근데 막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용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뭐 변액이 어떻고 막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소득공제 되는 거 맞냐, 손실 없냐, 그 점만 물어보고 가입을 했었죠. 그리고 최대한으로 넣는다고 생각해서 최대한의 금액을 매월 납입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해 다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할 때 확실히 소득공제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서 저는 중도 해약을 했고요. 그 냈던 총 금액이 한 1,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200만 원 가량을 손해를 보고 중도에 해지를 했어요. 굳이 왜 200이나 날리면서 해지를 해요? 그게 과연 맞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실 텐데, 이 논리, 이 로직을 다 이해하시고 나서 그래도 나는 연금저축이 필요하다,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저처럼 이 진실을 알고 나니까 없는 게 낫다,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진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동안에는 왜 이런 진실들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이게 이런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호구인 거죠, 사실. 매달 비용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. 이런 진실들을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아는 회계사분을 통해서 듣게 됐던 정보거든요. 그래서 되게 이상한 게 네이버에 연금저축, 사업비 뭐 이런 식으로 쳐도 나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. 이게 일부러 입막음을 한 건지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융상품은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모르는 상태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, 이렇게 대중적인 상품인 경우에는 또 너무 장기적으로 묶이는 상품이니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 준비했습니다. 일단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는데 물론 차이는 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같거든요. 이 연금저축,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성 때문에 가입을 하죠. 보통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은행 상품들하고 비슷할 거다,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. 뭐 늦게 받는 것 뿐이지, 내가 묶여있는 것 뿐이지,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.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납입하는 금액, 내가 매월 내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라는 게 빠져나가요. 이게 뭐냐면 매달 수수료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사실 은행에 뭔가 돈을 저금하거나 예금을 할 때 그동안 수수료를 내본 적이 없으시죠? 내 돈을 맡기면서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돼? 그런 생각이 더 드실 거예요. 마치 카드를 우리가 쓸 때 소비자가 카드 결제했다고 수수료를 따로 내지는 않잖아요. 뭐 할부 같은 경우에는 할부 이자가 붙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무이자고,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사실 내가 돈을 맡기는데 수수료를 낸다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연금 상품은 수수료를 매달 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무슨 카드의 사용 내용, 매달 SMS 받으면 내는 돈 해봤자 얼마예요? 300원이죠. 뭐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몇백 원의 금액이 아니에요. 상품마다 다 다르실 거라 본인이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이용하던 때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매월 10%가 청구가 돼요. 매달 내가 10만 원을 낸다면 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.
그 몇 프로인지는 다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이거는 예시일 뿐입니다. 이번 달에 10만원 낸 거에 만원이 수수료로 나가고 다음 달에도 10만원 낸 거 중에 만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. 대체 왜 수수료를 내요? 이런 생각 드시죠? 이 사업비는 수수료라는 명칭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뭔가 잘 와닿지 않는 단어죠.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이 사업비에는 보험사의 경비, 판매인의 수수료,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, 보험사의 이익, 이런 항목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내가 이 연금 상품 가입해서 그 판매한 판매인이 수수료 떼가는 거고 그 회사에서 이익을 챙긴다는 거거든요. 뭐 일종의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내가 돈을 맡겼으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비를 낼게,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런 사업비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도 괜찮아. 나는 내 수중에 있으면 무조건 다 써버리는 사람이라 내 노후를 위해서 사업비 좀 떼가더라도 묶어놓는 게 더 중요하지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연금 상품을 이용하는 게 맞겠죠.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내가 노후까지 이 돈을 묶어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? 그렇다면 이용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돈을 납입하고 나서 노후에 돈을 받죠. 그래서 한 20, 30년 이상은 돈이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로 추가 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. 이 기간에도 사업비가 나간다는 거예요. 물론 그 사업비의 비율이 바뀔 수는 있고 그 상세 퍼센트는 상품마다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10년 동안 내기로 했어. 그래서 내가 매달 내는 10만원 중에 만원씩은 사업비로 나가.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돈을 안 내는 중인데도 매달 내가 냈던 그 금액에서 사업비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. 내 원금이 지켜지지 않을 확률도 꽤 높겠죠.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그거 잘 굴려서 수익 내주잖아. 수익률 내주니까 사업비 좀 떼가도 되지. 이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%라면 매달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최소 11%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겠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11% 이상? 그 사업비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가 과연 쉬울까요?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 그리고 사업비 그 부분만큼 보다도 훨씬 이익이 날 수 있을까요? 그거는 정말 잘 운영하는 곳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저처럼 굳이 연금 상품 이용 안 해도 노후에 돈 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. 물론 저도 뭐 엄청 잘 모은다는 아니에요. 근데 어느 정도 계속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. 나는 좀 날리더라도 괜찮아. 연금이 있는 게 더 중요해. 나중에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야. 그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연금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적어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할지 안 할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. 게다가 소득공제 받는 것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연금 상품에 넣는 그 해에 소득공제를 받기는 해요. 그런데 우리가 60대 이상이 돼서 연금을 받을 때 그 받는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요. 연금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제가 확인한 그 시점 기준으로는 한 5%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공제해주는데 나중에 노인 때에 내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. 물론 그 비율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소득공제용으로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낸다는 것도 챙겨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플러스 가산세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날아가는 거니까 저처럼 1,000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. 물론 손실이 그 정도면 그냥 놔두지 그랬어요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런 현실들을 고려한다면 그냥 해지하는 게 낫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. 게다가 연금 상품을 판매할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할 텐데 그 수익률이 대부분 변동금리인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수익성에도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. 정리하자면 연금 상품에는 안정성의 장점은 있지만 유동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수익성도 리스크가 크다. 정기적인 사업비가 나간다.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도 내야 한다. 이런 사실을 다 인지를 하시고 이용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해지할 때 사실 토해내는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납입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면 해약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돈 모으는 방법 시리즈로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관련 영상들 참고하시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셨으면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